진행을 할 텐데요. 확률은 좀 새로운 용어도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잘 나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도 드렸고 그래가지고 조금 진도를 새로운 내용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고 저도 설이 되면 한 번 정도는 쉴 줄 알았는데 이게 없잖아요 우리가 요일상 그러니까 저는 확률을 나가드리지만 여러분들 조금 공부를 한번 복습을 하는 기회로 잘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처음 등장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예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 용어부터 한번 처리를 하셔야 돼서 하나씩 사실 그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가 알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모국어 화자잖니? 모국어 화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진짜 요즘에 되게 뜻밖의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 애들 모르는데 애니메이션 중에 이거 알아요? 블루이 몰라? 얘네도 이제 늙은 거야. MZ세대는 다 아는 건데 막 이렇게 우리가 MZ인데 무슨 소리예요. 이제 여러분 세대로 따지면 뭐지? 모르지. 내가 여러분 세대를 잘 모르는데 영어 페퍼피그는 알아요? 페퍼피그인가? 그건 알아? 그건 알아? 핑크돼지. 근데 기억이 아빠가 둘이 앉지. 약간 그거의 강아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식이 2명이 있으니까 딱 그게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거든. 이걸 딱 보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블루이가 이렇게 강아지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저 이렇게 생겼어. 아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블루이잖아. 블루 파란색으로 이렇게 생겼어. 강아지야. 그리고 동생이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잘 놀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듣고 이렇게 같이 보는 척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안 들리는 게 훨씬 많고 그냥 조카가 웃으면 웃어주고 이러면서 그냥 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선입견이야. 파란색이잖아. 오빠라고 생각하면 베이지잖아. 그리고 이 블루이는 아빠인 파란색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축소판이야. 얘는 엄마가 축소판이고 그래서 베이지 여동생 오빠 여동생 엄청 친해. 이게 호주 애니메이션인가 막 그러거든요. 엄청 친해. 어느 정도로 친하냐면 엄마와 아빠가 이제부터 니네가 컸으니까 원래 한 방을 쓰다가 따로 방을 쓸래? 이렇게 해줬어. 일단 이거부터 이상하잖아. 왜 오빠하고 여동생이 한 방을 썼지? 이거부터 좀 이상했죠? 어리니까 가능하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러고 나서 얘네들 따로따로 했는데 이 당시엔 오빠가 쪽지를 보내요. 나 너무 보고 싶어. 밤새도록.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니네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자기 만드는 에피소드거든. 이상한 거야. 난 저런 오빠를 본 적이 없어. 저런 오빠는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듣는 척이 아니라 자세히 이렇게 들었죠. 그때 자꾸 블루이한테 쉬 이러는 거야. 뭐지? 이러면서 찾아봤더니 자매였던 거예요. 자매는 가능하니. 근데 제가 진짜 우리나라 약간 애니메이션에 제가 이렇게 편견일 수도 있는데 어린이 애니메이션 하면 막 뭐라 그러지? 안녕 자두야? 막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거 보면 대부분 자두가 사고치고 엄마는 화나 있고 그런 거잖아. 동생은 되게 찌그러져 있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 애니메이션은 그런 갈등 상황은 별로 없어요. 유치원 가면 괴롭히고 막 이런 갈등 상황이 거의 없어서 오히려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이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조카한테 말했죠.
야 여자였어? 이모 그것도 몰랐어? 막 이러면서 또 한 번 무시를.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굉장히 모르는 게 약간 아래로 보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말로 이기려고 들고 처참하게 밟아주는 중인데 언제까지 밟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저보다 더 말빨은 우수한 것 같아. 확률 정의에서 그러니까 지금 딱 단어를 들었을 때 뭔지 알겠다 하시면 굳이 안 적어놔도 돼. 이거 잘못 공부하면 니네 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이 이제 극한을 배웠으니까 극한 첫 단원에 정석책을 딱 피면 극한이란 x가 뭐로 갈 때 뭐 이렇게 줄줄줄줄 써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요. 그냥 극한하면 되지 뭐 이런 정도예요. 하면 되지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굉장히 유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극한이 이렇고 한없이 다가갈 때 뭐 이런 거 느껴도 수학하기 싫지. 그다음에 우극한 뭐 x가 a보다 큰 쪽에서 천천히 다가올 때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수학이 하기 싫어지잖아요. 여기도 확률의 정의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와닿으시면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시행이라는 단어. 1번 시행. 안 써도 된다고. 안 써도 돼. 시행. 이제 말을 만들어 볼게. 아이들아 주사위를 6번 던지는 시행을 해봐. 뭔가 하는 거죠? 시행. 확률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사위를 6번 던져보기도 하고요. 동전을 3번 던져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보기도 하고요. 카드를 뒤집어 보기도 하고요. 넓이를 구해보기도 하고요. 화살을 쏘보기도 하고요. 총을 던져보기도 하고요. 뭔가 이상해지고 있죠? 시행.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시행. 그럼 시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건. 사건은 시행의 결과입니다. 시행의 결과. 뒤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사건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동전을 던졌어. 앞면이 나오는 사건. 그렇죠?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 동전이 서는 사건. 나올 수 없겠죠? 아무거나 붙이면 되는데 시행의 결과.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사건들이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아셔야 되는 건 배반 사건입니다. 배반 사건. 뭔지 이건 모를 수 있어. 수학적으로 배반 사건. 배반 사건. 과학이나 이런 거 뭐 하실 때 배웠을 수는 있지만 모르면 이 배반 사건은 수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시행의 결과를 대부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을 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인 눈이 나오는 사건을 써보라고 했어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그 사건은 A 사건은 짝수의 눈이니까 2, 4, 6이 나올 수 있다. A라는 사건. 그 다음에 마찬가지 주사위를 던져. 이번에는 3의 배수가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인 눈이 나오는 사건. 또 다른 집합을 열고 3의 배수 3. 마지막
홀수인 륜이 나오는 사건. C 해주고 홀수인 륜이 1, 3, 5 써주면 됩니다. 세 개의 집합이 나왔고요. 세 개의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개의 사건 중에서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서로 배반 사건입니다. 하나의 집합만을 가지고는 배반 사건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는 건 두 개 이상의 집합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 왠지 배반일 것 같은 애들이 있지. 우리는 모국어 하자니까 배반. 누구와 누구가 배반 같아요? BC, AC, 네, AC가 배반이 맞습니다. 배반 사건은 A 교집합 B에 대한 녀석이 공집합일 때, 두 사건이 공집합일 때, 이걸 여기서는 공사건이라고 읽어요. 이때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두 집합이 교집합일 때, 따라서 A와 C는 서로 배반입니다. 이 배반은 조금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독립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독립, 종속 이런 거는 과학대도 다루니까 그건 아예 따로 빼주시고 배반은 그럼 세 개가 배반 사건이. 그럼요. 세 개.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는 두 개의 관계만 물어봐요. 서로 배반 사건. 시행의 결과를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 세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뭔 소리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표본 공간. 그 다음에 근원. 저는 이 녀석을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도 써주거든. 허수령이 가끔 나와가지고 저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진짜. 아이들이 저걸 어떻게 기억하지? 주사위를 던져내는 시행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네, 이렇게까지 써드렸어요. 근원 사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이러면 또 실패. 이 원이 실패. 이렇게 된 거예요. 실패.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6. 이 원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한 번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원소가 한 개잖아요.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그와 같이 주사위를 던지면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옵니다. 다 집합기호를 쓰셔서 원소의 개수가 한 개로 표현된 집합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표본 공간은 사실 근원 사건의 합집합.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본 공간에는 그래서 집합의 원소로 1, 2, 3, 4, 5, 6 이렇게 오겠네요. 1,
일종의 전체 집합의 역할을 합니다. 전체 집합. 그러면서 여기서는 계속 집합하고 연관을 지으셔야 돼요. 사건은 결과적으로 집합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표현해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공사건 이런 것도 써드렸는데 전사건은 뭘까요? 전사건. 여기서 비슷한 건 뭘까? 전사건. 전사건. 표본 공간. 모든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사건, 전사건. 그 다음에 여사건. 그럼 약간 무슨 느낌이 나? 전체 집합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공부를 굳이 막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얘는 그럼 여집합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시면 됩니다. 여사건. 이런 A의 여사건은 일가모. 서로 여사건인 요 두 개는 늘 배반 사건이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들을 좀 해주시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데 아니면 자꾸 근원 사건, 근원 사건, 근원 사건, 표본 공간, 표본 공간 이렇게 사용하시면 쉽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듯이 이렇게 용어들을 새롭게 쓸 거구나. 집합에 대한 녀석들을 조금 확률에 대한 느낌으로 바꾸어 주려고 용어를 사건이라고만 좀 바꿔줬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것만 해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와요. 확률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여기서 물어보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써드리도록 하죠. 확률의 덧셈 정리. 이런 용어들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확률의 덧셈 정리. 뭘 배우는 것 같아요?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을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배울 것 같잖아. 그치? 이게 진짜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 그래서 이 확률의 덧셈 정리는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합집합이잖아. 누가 이걸 번역했는지 진짜 잡아다가 줄이를 틀어버려야 돼. 합집합이 두 집합을 우리가 더하는 집합은 아니잖아. 근데 그걸 덧셈 정리라고 해버렸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확률을 바라볼 때는 집합에서 어떻게 불렀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이나 되면 곱셈 정리를 배울 거예요. 곱셈 정리도 잘못 생각하면 두 확률을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야, 안 돼. 일단 합집합 말고 또 뭐 있어요? 교집합.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곱셈 정리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당연히 곱셈 정리이기 때문에 덧셈 정리에서 여러 가지로 배우고 갑시다. 그 첫 번째로 확률의 계산. 표현. 이라고 생각하셔야 하는데 문제 하나를 풀면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예시 주사위를 던져. 두 개 던져볼까요? 주수의 고 을 구해보자.
주사위를 2개 던져 여기까지가 우리가 표본 공간을 생각해야 되는 혹은 전체 사건, 전 사건이라고도 얘를 생각할 수 있고요. 표본 공간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총 몇 개죠? 두 번 던지면 어떻게 나와요? 물어보려고 그래. 서로 다른가요? 아닌가요? 확률에서는 물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늘 서로 다르다라고 봅니다. 늘 서로 다르다. 그럼 전체가 36가지가 있겠네요. 그걸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 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고 있고요. 이 주수의 곱이 8이 되는 사건의 개수를 NA라고 생각하시면서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2와 4를 곱하거나 4와 2를 곱하거나 2개. 따라서 18분의 1이라는 확률을 구하시면 되고 그걸 우리는 이제부터 PA라고 씁니다. N이라는 사건, 문제에서 말한 주수의 곱이 8이 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하셔서 18분의 1 쓰십니다.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집합 S 그 중에서 A에 해당되는 지금 이런 애들이 대부분 우리가 앞단원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들로 나올 거예요. 제일 쉬운 걸로 했습니다. 이 경우의 수를 순열을 이용할 수도 있고 조합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1에서 배운 녀석들도 다시 재생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한 칸만 좀 비워놓으세요. P 하나 더 쓸 거거든요. 하나 더 쓸 거니까 하나 비워주시면 그러면 덧셈 정리에 해당하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합집합을 구할 확률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역으로 가고 있어요. 얘를 구하고 싶으면 전체 표본 공간에서 합집합이 일어난 사건의 개수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집합에서 뭘 배웠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배웠잖아. 따라서 A가 일어날 사건에다가 B가 일어날 사건에다가 같이 일어날 사건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집합을 못하면 다시 이쪽에서 말릴 수 있는데 이 정도를 못하는 집합은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게 다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대반 사건이면 여기가 0이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서 확률의 계산으로 바꿔줍니다. PA. 내가 멈춰놓을게. 해봐 써봐. 전체 표본 공간에서 사건을 나누면 그걸 P 이렇게 쓸 수 있다. A가 일어날 사건에다가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의 능력은 있어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빨간색으로 정리하면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겠다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뒤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겠다. 이제 확률의 종류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기본 확률의 종류. 용어만 이상한 거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 이것도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의 유형이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 우리가 당연하다 여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전을 던지게 되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그게 의미상으로 뭐지? 두 번에 한 번은 앞면이 나온다 라는 뜻이잖아. 진짜 그래요? 진짜 안 그래요? 무슨 그치? 그러면 이미 카지노에 갔지. 그치? 이미 건물 한 7개 가지고 있고. 또 주사위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당연히 나온다 라는 생각을 해요. 1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6번 중에 꼭 한 번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 확률이 우리가 진짜 구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확률들, 혹은 지금처럼 두 개를 던지면 총 계산의 방법이 6 곱하기 6이어서 36이겠다. 그래서 저 수학적 확률은 대부분 순열, 조합, 앞에서 배운 원순열, 중복조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체 사건과 각각의 사건들을 구할 때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줍니다. 지금 앞에 걸 잘해야 돼. 앞에 거 밀리면 안 돼요. 근데 오히려 확률이기 때문에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확률을 구하려면 봐봐.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물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이런 쪽에서 배점이 높은 편이라고 쉬운 문제라고 해도요. 이제 두 번째는요. 기하적 확률입니다. 양궁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양궁? 우리나라 양궁 엄청 잘하잖아. 쏴본 적도 있어요? 양궁 여기까지 몇 밖에 못해요? 여러분들은 거의 뭐 들으면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떨굴 수 있어. 떨굴 수 있어. 진짜 무겁고 진짜 이게 장난 아닌 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가운데 맞추면 10점 줘요? 가운데니까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생각해봐. 전체 표지판 중에서 가운데가 차지하는 영역의 넓이가 가장 작아서 그 부분을 맞출 확률이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하적 확률은 넓이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넓이분의 부분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넓이 또는 길이,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기하적 확률이라고 부르고요. 문제 풀 때는 감만 좀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통계적 확률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일단 용어들이 좀 생소할 수 있어서 통계적 확률은 언제 주로 사용할까요? 이런 거 할 수 있지. 뭘로? 시연이가 통계적으로 시험을 보면 두 개만 틀린다. 별로 없는데 표정 지으면 안 되고 두 개만 틀린다. 통계적으로. 그럼 내가 이번 시험에 임하면서 이번에 두 개 정도 틀리겠지? 이렇게 약간 예측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의 상황인데 시험을 보거나 이랬을 때 이 아이의 전체적인 그동안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한 명 한 명 한 명 통계를 내서 전체 시험 문제를 첫 문제를 풀면 이 아이는 80점 이상은 맞아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주는 거. 또 이런 걸 딱 들어보니까 야구 선수들 타율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타석에 섰을 때 몇 번에 한 번 골로 치는지, 뭐 3할 오픈 1위 뭐 이런 게 하면 타석과 타자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근데 사실상 아까 제가 그래서 말했던 수학적 확률도 다 통계적 확률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내가 주사위를 진짜 100번 던져봤어요.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을 구했더니 이상하게도 100번 중에서 20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주사위에서 1이 나올 확률은 통계적으로 다시 5분의 1로 바뀌는 거예요. 시행의 결과로. 근데 이 통계를 내려면 적게 해봐야 될까요? 아주 많이 해봐야 될까요? 아주 많이 해봐야 돼요. 그걸 진짜 많이 할수록 그 값은 어디에 가까워질까?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요. 이 이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뭐큰 수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가지고 갑니다. 이 중에서 당연히 가중치를 많이 두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그 수학적 확률에 있어요. 문제를 좀 몇 개 풀면서 용어도 그렇고 좀 가까워져 볼게요. 제가 140번에 이런 문제를 넣어놨는데 죽어봐라 이러면서 쓴 거예요. 140번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정의 개수 순서상 A, B 뭐 이렇게 썼겠죠? 표본 공간을 만들어라. 몇 개 쓰면 되는 거예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36개 1,1부터 점점점 6,6 쓰고 또 장난기 가득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아예 쓰지 않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6,6까지 이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6번 확률 계산. A가 일어날 확률,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은 이때 S가 뭐래요? 전체래요. 설명하기 전에 이미 중학교 때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 확률의 성질 몇 가지 지금은 없잖아, 그렇지? 표본 공간의 확률은 전체 사건으로 전체 사건을 나눈 거니까 늘 얼마일까요? 1입니다. 항상 일어날 확률. 공사건의 확률은 그러면 얼마일까요? 빵. 어떤 사건의 확률은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을까요? 0과 1 사이.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예측들을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6번은 이 일은 0.7 더하기 x 빼기 0.2 하셔서 0.5 나오십니다. 147번 두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고 배반 사건이면 공집합이 공집합이다. 교집합이 교집 뭐라고 하는 거야?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오랜만에 처음 배우는 법문이라 바로 공이야. 네, 이게 지금 안 들어가요. 이게 얘는 2PB하고 PB, 3PB를 더하면 1이 된다 하셔서 PB는 3분의 1, PA의 값은 3분의 2, 1번 나오셨으면 147번도 넘어가시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확률을 구해야 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죠. 151번입니다. 말로 해도 그냥 따라할 수 있죠.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특정한 세 사람이 이웃하게 앉게 될 확률은, 여기서 우리 약속한 게 있었죠. 특정 세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미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팩에서 3명이 같이
같이 다닌다고 했으니까 4팩 또 안쪽에 3팩 하셔서 정답 5분의 1. 이렇게 3명이 한 팀, 그럼 하나, 둘, 셋, 4팩. 그 3명의 순서 3 나누셔서 1. 153번 6등분된 원판을 검은색과 흰색을 포함한 6가지 색을 모두 이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검은색 맞은편에 흰색을 칠할 확률을 구하여라. 마주보는 원순열에서 했었죠? 마주보는. 전체 5팩에서 마주보는 거는 한 가지 정해주시고 4팩 하시면 되겠다. 5팩분의 4팩 5분의 1. 오히려 이쪽 확률의 경우의 수가 훨씬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155번. A에서 B로의 함수를 만들 때, 이게 함수를 만드는 시행을 할 때 전체적으로는 함수 전체의 개수가 나오겠다. 2의 몇 제곱? 3제곱. 그 중에서 각각의 함수값의 합이 14가 되려면 5 몇 번? 2번, 4 한 번, 맞아요? 그래서 얘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열에 해당됩니다. 2의 3승, 느낌이 4 한 번, 5 두 번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냥 3 이러셔도 되는데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이 계산을 한 번씩 다시 해보세요. 4, 5를 나누어주는 방법. 이거는 8분의 3. 중국조합 열심히 했으니까 159번 의미 아닌 정수 XYZ에 대하여 순서상 중 하나를 택할 때 전체 사건이 3H10 그 중에서 X는 1 이상, Y는 2 이상, Z는 3 이상 이면 3H4 전체가 3H10 12 컨비네이션 10 66 제가 어디가 좀 약한지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160번 좀 너무 과학적인데 식물의 씨앗을 1200개 심었더니 그 중에서 925개 좀 숫자 좋은 건 줄 알고 같은 조건에서 한 개의 씨앗을 심을 때 이 씨앗이 싹이 틀 확률은 이런 게 이제 한 아이가 시험을 볼 때, 한 아이가 공을 던질 때, 한 아이가 오히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더 좋은 점수를 가지려면 확률을 잘 아셔야 해요. 확률은 경우의 수도 물어볼 수 있어요. 사람 입장에서 8개의 문제밖에 못 낸다고 했을 때 이쪽에 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그래서 네. 일어날 확률이 48분의 37 인가 봐요. 그래서 더해서 2번 85
계산만 안 틀리시고 이런 게 뭐다? 통계적 확률이다. 이제 넓이 문제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163번. 이거는 이제 수학에 관련된 문제를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정사각형 내부에서 P라는 점을 찍었을 때 둔각삼각형이 되어야 된대요. 둔각인을 영역에 대한 케이스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정사각형이 있고 누구를 기준해서? 원을 기준해서 다음과 같이 원주각은 90도가 되고 요 바깥쪽은 예각이 되고 이 안쪽은 둔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 넓이에서 요 안쪽 이런 경계선에는 넓이가 존재하지 않아서 상관을 안 하셔도 될 거고요. 전체 넓이 4분의 반원의 넓이 안쪽에 찍혀야 둔각삼각형이 된다 하셔서 2분의 파이. 정답 8분의 파이. 왜? 둔각 아니야? 예각을 구하려면 전체 넓이에서 뺀 8파이를 빼주시면 예? 직각을 풀어보려고? 이 라인일 때가 직각이에요. 그럼 직각이 될 확률은 뭐라는 거야? 선에는 뭐가 없으니까 넓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직각이 될 확률이 만약에 나와도 0입니다. 둔각 안쪽 얘가 요 바깥쪽 원의 바깥쪽 전체 넓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반원의 넓이 분의 기하적 확률 전체 넓이분의 만족하는 넓이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8분의 8.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을 것 같네요. 165번입니다. 165번. 이렇게 공을 꺼내거나 하는 시행들, 카드에 관련된 시행들이 어려운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활용이 됩니다. 빨간 공 4개, 파란 공 3개, 노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이때 이런 말이 없잖아. 그치? 빨간 공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없죠? 신경 안 써도 돼요. 구별되든 안 되든 구별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빨간 공 4개가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당연히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늘어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부분 때문에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고 맞추실 수 있어요. 적어도 한 개가 빨간 공일 확률은 전체에서 빨간 공이 없을 확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초보 아이들은 이럴 수 있어요. 빨간 공이 없으니까 파란 공, 노란 공이 각각 2개씩 혹은 1개씩 이렇게 다 나눠서 뽑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빨간색이 아닌 공들이라고 하면 통으로 묶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전체 10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빨간 공 4개를 제외한 6개 중에 2개를 뽑는다. 그쵸? 노란 공과 파란 공이 다 다른 공이라면 개수만 생각하면서 그냥 저렇게 처리하셔도 괜찮다.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나눠서 풀어도 괜찮은데 풀이의 조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 2개만 이쪽에서
해줘도 자발적으로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하실 때도 것도 아니고 아니야? 나한테 주지 마세요. 네? 근데 그러면 서진이 같은 애랑 진짜 뭐야 서진이랑 이해할 수 있지? 거기 앞에 써놨어요. 예제, 유제 다 해놨거든요. 2, 3만 이렇게 하는 제가 그 나쁜 선생님은 아니니까 어려우실까봐 딱 62번까지가 1년치인가봐. 2021대. 오번까지만. 진짜 이번 제가 한번 설날에 심심할 때 유튜브로 뭐지 패드 이게 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요. 패드만 나오게끔 할 수 있잖아. 그럼 뭐가 나와? 패드 나 얼굴 안 나오고 패드만. 화면 넣. 뭐? 화면 넣. 화면 그런 걸 이때 쓰는 거야? 난 왜 내 핸드폰에 화면을 녹화하지? 네? 아니 이렇게 아이폰에 화면 녹화 기능 언제 쓰라고 이런 쓸모없는 기능을 만들어놨는데 쓰면 많아요. 쓸모가 많다고? 언제 썼어? 뭘 제 핸드폰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을 찍어서 보내줘. 그 스샷이 아니라 이거 왜? 그러니까 왜 스샷이 아니요, 막 움직여. 이렇게 사진을 치는데 자꾸 뭐 바뀐다. 그럼 그런 막 영상 보는 것도 녹화가 되는 거? 네. 지금 배반 사건의 교집합이 빵이다라는 걸 자꾸 넣어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독립 사건이 등장을 할 거예요. 정리하면서 약간 좀 쉬어가셔야 복생 정리하면서 다시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복생 정리는 잘 안 넘어가는 애들은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말장난 문제가 많아가지고.
1부터 선택이 되는 거고요. 아 3부터 그럼 30 얘가 3이고 여기 다 넣는 아 46은 있어요? 아니다 이것도 쓸 수 있나? 여기는 안 되죠. 아 그럼 고민하는 방법이 그게 암살이 안 되니까. 그거 뭐 쓰지? 네, 72번에 2번 넣어주면 됩니다. 일일이 집합 사건들을 구하시고 실직 교집합이 없는 사건의 관계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77번은 저도 지금 왜 지난번에 알려드린 등호 없애는 정수범위에서의 연산이 안 먹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분모를 구하는 방법하고 분자를 구하는 게 서로 다른 영역이 있으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는 6의 세제곱이고요. 저도 그냥 문제 풀 때는 일일이 대입해서 가지고 갔거든요. B가 얼마일 때? 4부터 가능해요. B가 4일 때. B가 4여서 얘가 2보다 이렇게 A, 그 다음에 여기는 C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얘는 한 가지, 얘는 5가지. B가 5일 때는 A가 2가지, C가 4가지. 8. B가 6일 때는 A는 4보다 작아야 되고 C는 4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3 곱하기 3, 9, 9가지. 그래서 108분의 11 나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등호 되는 조건이 왜 안 되는지 경우의 수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182번에서는 네,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택하여 그러니까 8개 중에서 2개, 82가 전체입니다. 전체. 됐어요? 루트 2 이상이 되려면
일단은 각각의 면에 뭔가 있죠? 대각선이 있나 봐. 그치? 루트이잖아. 1대1대 루트. 그래서 각각의 면에 있는 몇 개예요? 다 2개씩 6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 가로지르는 이 입체도형의 대각선 생각해 주시면 A에서 G를 이은 거, F에서 T를 이은 거 이런 4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8분의 16, 7분의 4 나오시면 된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설 잘 보내시고 숙제도 잊지 마시고 해보십시오.